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 1편 영상에 이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감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54번까지 항목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감면 세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감면 대상 총급여 나누기 총급여액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항목들은 급여자료 입력 시 수당공제 등록에서 해당되는 감면 코드로 수당을 설정하고 금액을 입력했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에 소득명세와 정산명세에 감면소득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이 확대되었는데요.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로 감면되었던 부분이 청년인 경우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50%로 확대되어 프로그램에서도 청년인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T42번, T43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T42번 중소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을 급여자료 입력에서 설정하고 불러와서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자료 입력, 기능모음의 수당공제 등록에서 비과세 감면을 설정하고 수당 등록에서 감면 수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당에 1,000만 원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에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명세에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명세, 감면세액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로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이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감면대상 총급여 나누기 총급여액 곱하기 감면율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는 경우 하단 감면기간도 과세기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해당 사원의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가 여로 설정돼 있다면 중소의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 소득명세를 확인해 보면 해당하는 감면율에 대해 소득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을 반영하기 위해 정산명세 탭 53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조특 30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총급여 불러오기를 하는데요. 해당 사원의 감면 대상 총급여액이 반영되면 하단 계산식에 의해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총급여가 모두 감면 대상 급여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90%가 감면세액 합계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에 반영했던 감면기간이 취업일과 감면기간 종료에 반영되고 하단 감면기간은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기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중소에 반영되었던 동그라미가 감면율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입사자가 현근무지에서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지만 종전근무지에서 90% 감면을 받았다면 소득명세의 종전근무지를 입력할 때 18-32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에 감면 대상 급여를 입력하고 하단 감면기간 시작일과 감면기간 종료일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산명세 탭 53번에서 총급여 불러오기로 감면 대상 총급여와 감면세액을 불러오는데요. 이 경우 현근무지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하단 감면기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액공제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자동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 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초과는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에 71만 5천 원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단,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금액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한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탭에서 자녀의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야 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공제금액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출산 입양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탭에서 해당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그리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과 금융회사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불이익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구분을 ISA 만기 시 연금저축 또는 ISA 만기 시 퇴직연금으로 선택합니다. 공제금액은 추가 납입액의 10%이며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초과 12%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시 후순위로 가장 마지막에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연금저축불이익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 공제가 연금저축보다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공제를 하다 보니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이 공제율과 다르게 일부만 반영되거나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요. 먼저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국세청에, 기타 자료인 경우 기타에 입력하면 정산명세의 금액이 집계됩니다. 단,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공제율은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로 공제됩니다. 다음 의료비는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과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와 난임 시술비,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지출액 전액 공제되고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금액의 15%이고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20% 공제율로 추가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의료비 지급 내역을 입력하는데요.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본인 등 해당 여부의 동그라미로 선택하고 그 밖의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X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인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합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지급처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없이 의료증빙 코드를 국세청으로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그 외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다음 건수와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경우 한 명당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한도를 체크할 수 없으므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에 입력해 해당 금액이 공제 시 제외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30%로 적용되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로 표시해야 하고 중증질환 결핵 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를 1회당 2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미수가 선천성이 상하인 경우 공제율이 20%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자신고 파일 제작 시 의료비 명세서 파일이 별도로 생성되며 3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파일 제작을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면 정산명세 탭 의료비의 공제 대상 금액에서 총 급여의 3%를 제외하고 세액공제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다음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은 본인의 경우 지출액 전액, 취약전 아동과 초중 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출액 전액이 공제되며 이때는 공제 대상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 공제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입력합니다. 먼저 구분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구분을 초중고로 선택하면 초중고 교육비와 중고생 교복 구입비, 그리고 초중고 체험학습비를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교육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 한 명당 50만 원, 체험학습비 한 명당 30만 원 한도로 입력합니다.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입력하는 경우 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교육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만 공제가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탭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내용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됩니다. 먼저 해당 연도 기부명세에서 기부자와 기부처를 입력합니다. 이때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없이 합계액을 한 줄로 기재하기 때문에 기부처를 공란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그 외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처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의 코드는 하단 메시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기부 코드를 숫자로 입력하고 기부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에도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구분과 내용을 선택합니다.
1번 해당 연도 기부명세를 작성하면 2번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가 자동 반영되고 당해 연도 기부금 반영을 클릭해 입력한 내용을 기부금 조정명세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3-1번 당해 연도 기부금 조정명세의 내용이 반영되고 전년도에 2월 된 기부금이 있다면 3-2번 전년도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전기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 중에 해당 사원에 2월 된 기부금이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을 눌러 전년도에서 2월 된 기부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를 클릭하고 하단 불러오기를 누르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액이 계산되고 기부금 지출액이 반영되어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명세 반영을 클릭하여 정산명세로 기부금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를 업로드해서 반영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기부명세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기부금 조정명세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 금액 한도를 공제대상 기부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 110분의 100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99,909원으로 반영되고 10만 원 초과인 90만 원은 15% 공제율로 13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기부금의 공제 대상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100%이므로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19년에서 20년 공제율은 15%로 7만 5천 원, 21년, 22년 공제율은 20%로 20만 원이 반영됩니다. 해당 사원은 한도 초과 2월 금액 없이 전액 공제되어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2월 기부금, 그리고 당해 연도 법정 기부금은 모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 순서는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2월 된 금액과 당해 연도 지출 금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2월 된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고 2월 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됩니다. 또 2013년 기부금액 중 2월 된 기부금은 소득 공제로 우선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부금 금액을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를 클릭하면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은 쪽,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사원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더 작기 때문에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지출액은 반영되어 있지만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기부금도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준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년도 발생 기부금은 소멸로 2월 된 기부금은 2월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로 반영을 눌러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소멸금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어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지출액의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한도 이상 입력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한도 금액까지 반영됩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해당 공제를 적용할 경우 농어촌 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내용과 금액, 그리고 공제액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월세액 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됩니다. 월세액 옆 화살표 버튼을 눌러 띄워지는 창에서 입력하는데요. 월세액 세액 공제는 세법이 개정되어 공제율이 5%씩 상향 조정되었고 명세에 임대인 성명부터 월세액을 입력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반영됩니다. 간혹 월세액 명세 탭에서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액 명세와 연금투자 명세는 해당 탭에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정산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조회되는 탭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에 따라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계산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사원은 완료를 눌러 자료의 수정을 방지할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를 눌러 미완료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원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총괄 탭에서 마감을 진행하는데요. 중도 탭과 연말 탭에서 모두 마감은 할 수 있지만 중도 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총괄 탭에서 마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 마감이 아닌 총괄 마감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전자 전산매체 메뉴로 이동해 파일을 제작하는데요. 구분을 1번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을 선택해 제작하면 기부금을 포함한 근로소득 제작 파일이 C와 사업자번호로 생성되고 의료비 명세서는 CA와 사업자번호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제작이 완료된 파일은 3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된 지급명세서를 PDF로 변환하고 싶다면 인쇄 버튼을 눌러 PDF를 클릭하면 하나의 파일에 모든 사원의 PDF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원별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면 기능 모음의 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PDF 개별 변환을 선택해서 원하는 인쇄 형태를 선택한 다음 사원별로 각각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를 어디서 인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요. 상단 공제신고서 인쇄 버튼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사원별로 각각 PDF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소득공제신고서 PDF 개별 변환을 통해 사원별로 각각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 2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